오늘은 그 포워드 스윙, 다운 스윙에 내려올 때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골프 드라이빙 렌즈 가서 연습하면은 이 클럽을 조금 긴 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배우실 때 옛날에는 5번 아이언, 요거는 7번 아이언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5번 아이언 많이 안 씁니다. 7번 아이언도 대충 많이 안 써요. 빈도수를 체크해 보면 물론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7번 아이언만 쓰면은 많이 쓰지만, 처음 배우실 때는 저는 레코멘드는 공을 잘 띄울 수 있는 9번이나 8번을 권합니다. 이 여자분들은 더 공을 잘 띄울 수 있는 9번, 8번을 권해요. 오케이? 저는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적으로 5번 아이언 정도 되면은 벌써 각도가, 로프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강한 성인 남자가 쳐야지 공 제대로 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5번 아이언이 더 강해져서요, 로프트가. 그래서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서 앞으로 처음 배우실 때나 웜업 하실 때는 그런 아이언, 그 9번이나 8번 아이언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거는 다운스윙에서 이 엘보 있죠, 오른쪽 엘보를 댈 수 있는 대로 가깝게 붙이는 거를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다운스윙 할 때요. 물론 처음 백스윙 할 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이 오버 더 탑 문제, 그 다음에 캐스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붙이는 거, 이 두 가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요. 이렇게 공 치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레터럴 무브먼트 하면서, 그렇죠? 레터럴 무브먼트 하면서 얘가 붙도록요. 저도 보면요, 신체 구조학상 약간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동영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연습할 땐 이렇게 완전히 붙여서 이거 보이시죠? 왼팔과 오른팔의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요. 새가 보이도록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스윙 플레인이 인사이드로 떨어져서 인사이드로 공이 맞아서 인사이드로 가거나 아웃사이드로 갑니다. 자, 어느 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스윙의 펀더멘탈적인 스윙의 원리, 이런 거에 집중하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깝게 안 지나면, 이게 떨어지면 아웃사이드 클럽 헤드가 가서 커트가 됩니다. 아웃사이드 인스윙이 되죠. 아웃사이드 인스윙은 사실은 우리들이 페이드 칠 때나 인텐션하게 슬라이스 칠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칠 때 아웃사이드 인스윙을 의도적으로 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직선 타구나 이런 거 칠 때는 결정적으로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로 나가면은 여러 가지 샷 패턴이 나오지만, 아웃사이드 인 나오면 이 볼은 무조건 저쪽
저쪽으로 왼쪽으로 나가게 돼요. 왼쪽으로 나가가지고 크롭 페이스가 오픈돼 있으면 이렇게 커브돼서 다행히 볼컵 쪽으로 이렇게 커브될 겁니다. 그러나 아웃사이드로 나오긴 나와도 푸를 안 하고 푸시를 하면은 공은 그야말로 저쪽에 왕 슬라이스라는 게 나죠. 물론 인사이드 1푸시보다는 덜 나지만 하여튼 슬라이스가 납니다. 네? 그 아웃사이드 인스윙 또 하는 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손을 꽉 잡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롭 볼이 저쪽으로 날아가는 분, 슬라이스 날아가는 분은 몸을 잘 이렇게 파악해 보셔야 돼요. 첫째, 그립은 잘 잡고 있나. 그죠? 그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떨어져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은 어떻게 돼 있나. 아마 체중 이동도 여기에 이렇게 남아서 얘가 먼저 움직였을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은 여기 이거를 철저히 붙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시냐면요, 붙일수록 내려와서 여기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코암이라고 그러죠. 이니셜만 따서 코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속도가 굉장히 붙게 됩니다. 예각으로 치면서 어퍼컷을 꺾어서 팍 치는 그런 힘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을 멀리 칠 수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신 분은 일단은 우리가 공이 절로 나가는 현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쪽에 자꾸만 나가면 이 손을 살살 잡고 이 어깨를 조인 다음에 릴리스 하세요. 이렇게 릴리스 하거나 이 바디로 턴을 더 하시면 공이 똑바로 나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내려올 때 백에서 붙여서 내려오더라고요. 물론 이 히프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냥 할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웨이트 트랜스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죠? 이렇게 했다가도 내리다가도 턴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몸에 반응해서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현상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내려오는 건 이 엘보가 땅을 보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이것이 슬라이스 치지 않는 당분간 일단은 빨리 슬라이스 치지 않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움직였을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은 여기 이거를 철저히 붙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시냐면요, 붙일수록 내려와서 여기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코암이라고 그러죠. 이니셜만 따서 코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속도가 굉장히 붙게 됩니다. 예각으로 치면서 어퍼컷을 꺾어서 팍 치는 그런 힘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을 멀리 칠 수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신 분은 일단은 우리가 공이 절로 나가는 현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쪽에 그 자꾸만 나가면 이 손을 살살 잡고 이 어깨를 조인 다음에 릴리스 하세요. 이렇게 릴리스 하거나 이 바디로 턴을 더 하시면 공이 똑바로 나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내려올 때 백스에서 할 거는 그 다운스윙에서 이 엘보 있죠, 오른쪽 엘보를 댈 수 있는 대로 이 가깝게 붙이는 거를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다운스윙 할 때요. 물론 처음 백스윙 할 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할 때 이 오버 더 탑 문제, 그 다음에 캐스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붙이는 거, 이 두 가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공 치면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레터럴 무브먼트 하면서, 그렇죠? 레터럴 무브먼트 하면서 얘가 이 붙도록이요. 저도 보면요, 신체 구조 학상 약간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동영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연습할 땐 이렇게 완전히 붙여서 이거 보이시죠? 왼팔과 오른팔의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새가 보이도록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스윙 플레인이 인사이드로 떨어져서 인사이드로 공이 맞아서 인사이드로 가거나 아웃사이드로 갑니다. 자, 어느 분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스윙의 펀더멘탈적인 스윙 원리 이런 거에 집중하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깝게 안 지나면 이게 떨어지면 아웃사이드 클럽 헤드가 가서 커트가 됩니다. 아웃사이드 인스윙이 되죠. 아웃사이드 인스윙은 사실은 우리들이 페이드 칠 때나 인텐션하게 슬라이스 칠 때, 뭐 빠져나가기 위해서 칠 때 아웃사이드 인스윙을 의도적으로 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직선 타구나 이런 거 칠 때는 결정적으로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 아웃스윙 오늘은 포워드 스윙, 다운 스윙에 내려올 때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골프 드라이빙 렌즈 가서 연습하면은 이 클럽을 조금 긴 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배우실 때. 옛날에는 5번 아이언, 요거는 7번 아이언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5번 아이언 많이 안 씁니다. 7번 아이언도 대충 많이 안 써요. 빈도수를 체크해보면 물론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7번 아이언만 쓰면은 많이 쓰지만 처음 배우실 때는 저는 레코멘드는 공을 잘 띄울 수 있는 9번이나 8번을 권합니다. 이 여자분들은 더 공을 잘 띄울 수 있는 9번, 8번을 권해요. 네? 저는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적으로 5번 아이언 정도 되면은 벌써 각도가 로프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성인 남자, 강한 성인 남자가 쳐야지 공 제대로 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오버나이언이 더 강해져서요. 로프트가 그래서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서 앞으로 처음 배우실 때나 웜업 하실 때는 그런 아이언, 그 9번이나 8번 아이언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으로 나가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샷 패턴이 나오지만 아웃사이드 인 나오면 이 볼은 무조건 저쪽으로 왼쪽으로 나가게 돼요. 왼쪽으로 나가가지고 크롭 페이스가 오픈돼 있으면 이렇게 커브돼서 다행히 볼컵 쪽으로 이렇게 커브될 겁니다. 그러나 아웃사이드로 나오긴 나와도 푸를 안 하고 푸시를 하면은 공은 그야말로 저쪽에 왕 슬라이스라는 게 나죠. 물론 인사이드 1푸시보다는 덜 나지만 하여튼 슬라이스가 납니다. 네? 그 아웃사이드 인 스윙 또 하는 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손을 꽉 잡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볼이 저쪽으로 날아가는 분, 슬라이스 날아가는 분은 몸을 잘 이렇게 파악해 보셔야 돼요. 첫째, 그립은 잘 잡고 있나, 그죠? 그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떨어져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은 어떻게 돼 있나. 아마 체중 이동도 여기에 이렇게 남아서 얘가